저는 아이의 이마를 만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게임 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은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 옆에 섰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 열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화면을 본 채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지, 라고요.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뒤척이고 있었고 저는 해열제를 꺼냈어요. 물을 떠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아이를 원했고 저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아는 원래 엄마가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고 그 사람은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 수입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퇴근 후에도 그 사람은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물을 삼키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아이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쯤 아이가 깼습니다. 울면서 저를 찾았고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체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닦았고 아이는 제 품에서 다시 잠들었어요. 그 사람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이 저렸지만 움직이면 아이가 깰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씻고 나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아이를 재운 채로 거실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아이 우는 소리 못 들었냐고요. 그 사람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못 들었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새벽 2시에 한참 울었는데요. 그 사람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피곤해서 그런 거 모른다고요. 저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은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병원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대기 인원이 많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앉았어요. 아이는 제 무릎에서 칭얼거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아이를 보더니 감기라고 했어요. 약을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약국에 들러 약을 받고 다시 택시를 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오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밥을 차렸어요. 아이는 몇 숟가락 먹지 않고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오후 3시쯤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고 감기라고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그래, 라고만 써 있었어요. 저녁 8시에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TV를 켰어요.
저는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 앞에 놓았지만 그 사람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 상태 안 궁금하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졌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도 아이는 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2번 깼고 그 사람은 여전히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 사람은 출근했고 저는 아이와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 상태를 물었고 저는 감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아이 엄마가 조심해야지 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조심했어요. 아이가 찬데 앉지 않게 했고 외출할 때는 옷을 두껍게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아팠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그 사람은 아이가 아플 때마다 저를 탓했습니다. 오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친구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다고요. 친구는 웃었습니다. 힘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먼저 말했어요. 오늘 회식이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공원 좀 가자고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까지 잡고 일어나서는 게임을 켰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블록을 쌓고 있었고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빠라고요. 그 사람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라고요. 아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같이 놀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다고 했어요. 아이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넘겼어요. 점심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불렀고 그 사람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었어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보며 먹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다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너 혼자 가라고 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을 더 먹지 않았고 그 사람도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릇이 깨질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 닦았어요. 오후에 아이와 단지 안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아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봤습니다.
옆 벤치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저를 불렀고 저는 일어나 아이에게 갔어요. 아이는 저에게 손을 뻗었고 저는 아이를 안아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또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옆에 섰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출근했고 저는 아이와 집에 남았어요. 아이는 열이 떨어졌지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약을 먹이고 아이를 놀이방에 데려다 줬어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고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봤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몇 주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가 오늘 친구들과 잘 놀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에게 간식을 줬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먹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다고요. 저는 아이가 가져온 그림을 봤습니다. 3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라고요. 그림 속 3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저녁에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로 씻으러 갔어요. 저는 저녁을 차리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았고 그 사람도 나왔어요. 아이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림 그렸다고요. 그 사람은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라고요.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놨다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아이는 더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고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 나가 TV를 켰어요. 저는 아이를 씻기고 양치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잠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애가 그림 그렸다고 했다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들었다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냉장고 가서 보라고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피곤하다고 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냉장고 문에 붙은 그림이 보였습니다. 3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출근했고 저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이 좀 어수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저는 유치원이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고 저를 봤어요.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유치원 앞에는 엄마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저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은 10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먹었다고 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화면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다시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아이와 아침을 먹었어요. 아이는 빵을 먹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을 거라고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TV를 켰어요. 라면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 앞에 놓았지만 그 사람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안 먹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요. 저는 라면을 다시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오후에 아이가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블록을 들고 가서 보여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이는 제게 돌아왔어요. 저는 아이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블록을 함께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녁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오라고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또 옆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었고 똑같은 일과가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은 출근했고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화장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이 되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어봤어요. 친구들은 가족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집에 와서 간식을 줬습니다. 아이는 우유를 마시며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친구가 생일 파티 한다고 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도 가고 싶냐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파티 장소와 시간을 물었고 답장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녁에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저는 말했어요. 토요일에 아이 친구 생일 파티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고요. 그 사람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친구들 만난다고 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저는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 사람은 나가면서 말했어요. 저녁에 들어온다고요. 저는 아이와 카페에 갔습니다. 생일 파티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갔어요. 한 엄마가 제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엄마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안 왔냐고 물었고 저는 일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아이를 불렀습니다. 파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나눠 가졌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은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났냐고요.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 만났냐고요. 그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왜 그렇게 궁금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아이와 저녁을 먹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사람은 12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로 씻으러 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옆방이 아니라 제가 있는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천장을 봤어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일이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났어요. 둘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는 거냐고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어요. 일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12시 넘어오는 게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뭘 따지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출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회사 번호를 찾아 전화했어요. 누군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야근 많이 하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도 야근했냐고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그 사람 회사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회식에서 번호를 받아뒀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일이 많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평소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야근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렸어요. 그 사람은 8시쯤 돌아왔습니다. 일찍 온 편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다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전화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손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동료한테도 연락했다고요. 야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 사람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저는 등을 두드려줬어요. 한참 후에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거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는 거냐고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어요. 너는 항상 이렇다고요. 의심만 한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니까 의심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물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자겠다고요. 저는 그 사람 팔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뿌리쳤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물었어요. 아빠 어디 갔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갔다고요.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깨워 아침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물었어요. 아빠는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찍 출근했다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전화하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오냐고요? 그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물만 마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오후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다고요. 어젯밤에 나갔다고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지금 가겠다고요. 1시간 후 어머니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았어요.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 거짓말한 것, 어젯밤 나간 것을요. 어머니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일단 그 사람 연락을 기다려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안 올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했어요. 그래도 기다려보자고요.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갔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3명은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할머니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녁을 먹고 어머니는 아이를 씻겼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어머니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고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집에서 잤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고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오전에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를 안아줬어요.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가 천천히 갔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 청소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어머니 집에 맡겼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온 거냐고요. 그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났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요.
그 사람은 입을 열었어요.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는 게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 울음소리만 들린다고요. 저한테는 잔소리만 듣는다고요. 자기는 돈만 벌어오는 사람 같다고요.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일이 아니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 만난 거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료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 사람 목소리가, 시선이,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집에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야기 좀 더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집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아이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찾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갔다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난감을 꺼냈어요. 그날 오후 그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람은 들어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 사람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그 사람 얼굴을 만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 사람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자기도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달라지겠다고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만난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 사람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그냥 상담해주고 있었다고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목소리가,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놀아줬어요.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그 모습을 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 들어왔고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걸까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요. 그 사람 눈빛이,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어느 날 밤 그 사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에 있었고 핸드폰은 소파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번호만 보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내일 볼 수 있냐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이 나왔어요.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 일이 있다고요. 늦을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 사람은 10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일어나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말했어요. 어제 문자 봤다고요. 그 사람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어요. 아무도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라고요. 요즘 힘들어해서 상담해주고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그 사람 핸드폰 번호를 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족요금제를 쓰면서 설정해둔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자주 통화한 기록이 보였어요. 저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오후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상대방은 되물었어요. 누구세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 아내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좀 받으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그 사람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찾았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물었어요. 왜 전화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궁금해서요. 그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남의 핸드폰에 전화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당신이 통화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대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했는데 왜 여자냐고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어요. 후배가 여자면 안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거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대답하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다고요. 그냥 상담만 해줬다고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라고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집에 오는 게 힘들었다고요. 아이 울음소리, 제 잔소리, 모든 게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고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집안일 하는 게, 모든 게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았다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 후 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있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 계속 만날 거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게 대답이라는 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이 방으로 가서 아이 옷도 챙겼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봤어요.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간다고요. 당분간 거기 있겠다고요.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저를 말렸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했어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요. 저는 더 못 참겠다고요. 아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안아 올렸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친정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저와 아이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 석 달 동안 거짓말했다는 것,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날 밤 친정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언제 오냐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지금은 싫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 머물며 아이를 돌봤어요. 그 사람은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친구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혼 생각해 봤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사는 게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요. 그 사람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물었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오늘 저녁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요. 그 사람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봤어요. 헬쑥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 만나고 있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끊었다고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저는 한참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정말이라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어요. 무슨 얼굴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석 달 동안 거짓말했다고요. 그동안 저는 아이 혼자 키웠다고요. 당신은 돈만 벌어왔다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말했습니다. 육아는 일이 아니냐고요. 집안일은 일이 아니냐고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어머니는 저를 안았습니다.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에 가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어느 날 법률 상담소에 전화했습니다. 이혼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라고요. 밤에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냐고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요. 어머니는 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언제 만날지 물었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내일 집에서 보자고요. 다음 날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후 그 사람이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람은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어요.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럼 달라져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육아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집안일도 마찬가지라고요. 당신도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정말 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정 못했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말했습니다. 일단 친정에 있겠다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으로 갔어요. 나가면서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다고요. 밤에 아이와 함께 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필요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요. 상담 날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혼 절차와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서요. 저는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마음이 조금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혼해야 할까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물었어요. 어디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원이라고요. 그 사람은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오라고요. 30분 후 그 사람이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어요. 요즘 계속 생각했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달라지겠다고요. 아이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하겠다고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집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동안 생각 좀 더 해보겠다고요. 그 사람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걸어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선택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 맞는 건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어요.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요.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오후에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았어요. 저녁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맞기를 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 사람과 거실에 앉았어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